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아침마다 시장에서 다크호스처럼 떠오를 수 있는 종목들, 그래서 그 종목들로 운수 대통할 수 있는 종목들 찾아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의 팍스 밀키트 조리 과정을 도와줄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9시 2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종료 이후에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윤수림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를 옆에서 도와주고 계신데요.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고 실시간 투자 전략 메시지로 손쉽게 받아가 보시면 좀 쉬운 매매, 성공적인 매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 생방송 중에만 띄워드리는 QR코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옆에 놓여있는 스마트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TV 화면 속 네모난 QR코드 가깝게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보시기만 한다면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 뜹니다. 참여하기 버튼까지 누르고 직접 들어오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 창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QR코드가 잘 안 된다 혹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받는 번호에는 샵 3989 입력해 주시고요. 내용에 밀키트라고 세 글자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답장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편한 방법 택하시고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FOMC를 하루 앞두고 미 국채금리 상승세에 우리 증시도 경계감을 보였지만 마감을 앞두고 낙폭을 줄여갔습니다. 오후 3시 발표된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한참 밑돌자 장중 내내 팔자세였던 기관이 순매수로 돌아서며 코스피는 전거래일과 비슷한 수준에서 마쳤습니다. 1% 넘게 떨어지기도 했었던 코스닥 역시 하락폭을 거의 만회했지만 상승 전환에는 실패하며 4거래일 연속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연준은 기존 5.25에서 5.5%이던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 중위값을 5.6%로 동결하며 연내 추가 금리 상승 전망을 이어갔습니다. 내년 금리 전망치는 0.5%포인트 높였는데요. 지난 6월에는 이듬해 1%포인트 하락을 예상했지만 인하폭을 절반 줄인 수치를 내놓았습니다.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에 미국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는 각각 2007년과 2006년 이후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5% 넘게 강하게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이 얼마나 높은 수익을 자랑하고 있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수익률 탑10 종목들인데요. 정말 많은 종목들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20% 넘는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스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에서도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92% 넘는 상승률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 포착해 주셨던 DR텍은 8월 22일 소개 다음 날 상한가 진입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현재까지도 40% 가까운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 수많은 밀키트 종목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운수대통하게 만들어줬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새롭게 지켜볼 밀키트 종목들 포장해 두셨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글로벌 증시가 가장 주목하던 이벤트 9월 FOMC 간밤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좀 매파적 동결이라는 의견이 시장에서 우세한데요. 자, 우리 시장에서의 방향성 많은 분들 좀 근심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상승하는 테마와 종목들은 있고 전문가님께서 미리 선별해 주신 트수펀, 트렌드와 수급, 펀더멘털 세 박자 맞는 종목 저희 밀키트에서 손쉽게 얻어 가신다면은 여러분 다음 주에 있을 추석 떡값 좀 벌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밀키트 종목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FOMC는 결과가 나왔고 저희는 이제 앞으로의 시장 대응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오늘 또 한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유독 더욱 긴장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시장에서도 항상 이렇게 힘들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그런 종목들로 항상 이렇게 구성해 오고 있으니까 오늘도 화이팅하게 이런 종목들로 한번 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다크호스가 아닌 운수대통 윤수리 멘토라고 합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으로 이렇게 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큰 걱정 없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9월 들어서 시장이 계속 힘든 와중에도 전문가님이 포착해 주셨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은 아주 좋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중간 점검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아침마다 저희가 밀키트 두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지만은 하루 종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또 장 마감 후에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면은요, 저희 지금 실시간 투자 전략 무료 메시지로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은 하단 자막에 안내 내용 나가고 있는 대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받는 번호 샵3989 그리고 내용의 밀키트라고 저희 생방송 중에 메시지 한 통 보내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더욱더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시장 마감하고 나서 오후 4시에 무료 스트리밍 방송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무료 스트리밍 방송은 너튜브 들어오시면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윤수림 멘토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오늘 아침부터 좀 FOMC 결과를 주목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시장 내용 오늘 또 이 내용부터 들어봐야겠죠. 자, 우선은 기준금리 동결은 다들 예상을 하고 있던 분위기였지만 그 이후에 이어진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그리고 점도표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브리핑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님께서 직접 정리해 주시는 9월 FOMC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FOMC 결과에 따라서 최근에 시장들이 이렇게 약세 흐름을 보여줬던 부분들과 그리고 오늘도 네.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던 FOMC 내용들을 소화하면서 약세 흐름이 좀 이어졌다. 이 내용들이 좀 투자에 우리가 포인트로 좀 잡아볼 수 있을 만한 부분입니다. 일단 글로벌적인 환경이 이런 네. 약세 분위기로 좀 이어졌다라는 건 일단 국내 시장의 투심은 자연스럽게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봐야 될 부분들은 이런 내용들이 이미 우리가 예측했던 부분들의 선반영적인 부분으로 최악의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로 흘러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 있어서 지금 뭐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을 좀 더 유발할 수가 있을까? 과연 시장이 이미 선반영적인 측면으로 움직인 부분들은 이미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는 크게 상심하지 말고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과 산업들로 좀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매크로적인 요인으로 뭐 시장의 약세 분위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결국에는 이 약세 흐름에 지금 시장이 반응하는 만큼의 매도세만 나오고 이런 좀 자연적인 이탈 물량들만 나올 뿐 그 이탈 물량들을 소화하고 다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과 산업들로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좀 두드러졌다 보니까 네. 이런 분위기가 당분간은 조금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시장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떠오르는 태양 같은 종목들로 이렇게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나가는 바람을 이렇게 이겨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위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금리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지만 올해 지금 11월과 12월 회의가 남아 있는데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베이비 스텝 단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목표치가 나왔고 내년에는 우선 1%포인트 하락으로 6월에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0.5%만 2024년에 하락을 하겠다가 그 인하폭이 반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내년에도 기준금리가 5%대에서 계속 머물 점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또 이러한 매파적인 반응에 국채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기술주들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도 많은 분들 조금 기쁜 마음으로 오늘 시장 개장을 기다리고 계시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자, 이 나스닥 특히 기술주들의 강한 하락,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많은 분들 우려하고 계실 텐데 전문가님 그러면은 오늘은 또 뭐 오늘의 태양이 뜨긴 했지만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새로운 태양으로 떠오를 수 있을 만한 테마 전문가님은 좀 어느 쪽이라고 보고 계실까요? 저는 뭐 오늘 뭐 시장에 이렇게 FOMC에 대한 내용들로 기술주 중심의 빅테크 종목들이 좀 이렇게 약세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정말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좀 개별 산업들로 우리가 이렇게 종목을 구성하는 게 어떨까 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증시에서 이게 좀 중요한 내용들이라기보단 일단은 주요 상위 종목들 우리가 지수를 차지하는 주요 상위 빅테크 종목들은 일단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들을 제외하고 뭐 마땅히 그렇게 하락이 두드러졌던 섹터들은 유독 없었다라고 한번 판단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시장이 이런 뭐 시장의 대형주들의 수급이 부재일 때 결국에는 이런 소형주, 중소형주들, 이슈가 있는 중소형주들 위주로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던 뭐 중입자 치료제라든지 중입자 치료라든지 혹은 뭐 최근에 뭐 다시 한 번 더 긍정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는 뭐 재건주들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로 우리가 종목들을 바라보고 여기서 반도체나 예를 들어 지금 더 어떻게 보면 바닥을 다질 게 없는 뭐 메모리 업황에 관련된 종목들도 한 번 더 우리가 눈여겨보는 게 어떨까. 어찌 보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힘든 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종목들도 다시 한 번 더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준비해온 종목들도 이와 굉장히 밀접한 내용들을 담은 종목들로 구성을 해왔다 보니까 네. 다들 집중해서 한번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 미증시 하락의 영향, 우리 시장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예상지수 구간에서 코스피, 코스닥 약 지금 하락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0.3% 정도 내리면서 2,552포인트까지 지수 밀려나 있고요. 코스닥도 0.6% 넘는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876선에서 출발 대기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9월 들어서 계속해서 좀 주도 테마라고 할 것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개별 종목들, 개별 테마들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밀키트에도 관련된 종목들 담아 오셨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시장이 좀 힘들더라도 그 와중에 좋은 종목 한번 발굴해서 또 수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셨던 밀키트 종목들 중간 점검 한번 들어보고 갈 텐데요. 어제 아침에 알려주셨던 두 종목 AS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전자결제 관련주 핀테크 플랫폼 기업이라고 어제 아침에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주시고요. 지금 어제 또 52주 신고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 전날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조금 불안하게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종목 어제 장중에 5.5% 넘게까지 올라가면서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이 나왔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 지금 어제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21,400원 선에서 거래 종료가 됐는데 저희가 이 종목 혹시 어제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 잡고 가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코나이는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나이 굉장히 좋은 상승 신호탄을 나타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즉 기업의 본질 자체가 좀 바뀌어 나온 부분이다. 이런 포인트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강한 상승 장대 양봉을 만들어낸 이유가 바로 이 NFC 기존의 사업에서 다시 한 번 더 전자결제 사업으로 사업 부분을 좀 확대를 시킨다. 이런 포인트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 코나이라는 기업이 이 전자결제 PG 사업을 영위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사실 이 사업을 진출하는데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런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코나이가 과감하게 이런 플랫폼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건 굉장히 이렇게 시장의 기대감을 한 몸에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 즉 기업의 이 색깔 자체가 바뀌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전일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이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그리고 주요 대부분의 종목들의 약세 흐름을 좀 이어갔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하락형 캔들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시간 외 혹은 이런 매수세에 대한 전반적인 신호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보니까 지금 여전히 목표가는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이 확대가 되는 구간인 22,700구간까지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켜봐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코나이 여전히 이렇게 기업 색깔과 기업의 본질 자체가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시점에 외형 성장이 나오는 시점에 우리가 굳이 코나이라는 기업을 무시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코나이 중간 점검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나이 지금 앞으로의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어제 아침에 좀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전히 한 22,700원 선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어제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 어제 마찬가지로 아침에 알려주셨던 저희 밀키트 종목 새로운 로봇주죠. SP 시스템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솔루션에 있어서도 앞으로 좀 계속해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을 앞두고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장중 10% 넘는 거의 11%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 앞서 알려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또 유진 로봇, 스맥 같은 종목들의 뒤를 잘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SP 시스템스도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전일 로봇주들이 사실 상승을 하다 좀 많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대부분 종목이 뭐 그랬긴 한데. 네. 그래서 사실 좀 움직임이 좀 긴 빠지는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아쉬움이 드는 종목입니다. 네. 하지만 이 종목의 추세 자체는 이탈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포인트를 좀 맞춰보고 싶은데 일단은 이전에 강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런 강한 매수세를 동반한 캔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결국 로봇주들의 이 조정 흐름이 좀 강하게 최근에 나왔죠. 네, 전일 시장도 우리가 로봇주들의 이 두산그룹주의 이런 블랙록 투자, 지금 뭐 이런 IPO 흥행, 이런 내용을 동반한 강세 흐름이 다시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는 듯하였으나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뒷받침을 뭐 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매수세가 들어온 거래량이 지금 캔들들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로봇주들 그리고 SP 시스템스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크호스 하단선 구간을 지속적으로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5,000원 구간을 지지했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충분히 바닥을 짚고 돌아설 수 있을 만한 이 반등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1차 목표가는 17,000원 구간 여전히 2차 목표가는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이 18,500원 구간을 여전히 유지해도 좋다. 이 관점은 동일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로봇주들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런 기술주들에 대한 최근 시장과 전일 이 FOMC 결과가 좀 부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로봇주들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날지는 미지수지만 제가 이야기 드렸던 15,000원대 구간을 추가적으로 이탈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오늘 SP 시스템스의 이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SP 시스템스 중간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아침에 소개해 주셨던 SP 시스템스도 AS 도와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내용처럼 15,000원 이탈 여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어제 시장에서는 시장 지수가 낙폭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그 자리 잘 다져가고 있었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지켜본다면은 두산 로보틱스, 하나 로보틱스 상장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좀 강한 상승 흐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돼서 이 알려주셨던 내용들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과 이렇게 아침마다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
저희가 방송이 9시 10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남은 6시간, 3시 반까지는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메시지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이 지수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개별 종목들로 수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 혹은 전문가님과 조금 더 가까이서 직접 소통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는 샵 3989 받는 번호에 입력해 주시고요.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밀키트 종목들의 레시피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진행되는 무료 방송 함께 하신다면 내일장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무료 방송은 오후 4시 너튜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윤수림 멘토 검색하시고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시장 지금 개장 9분 정도 남겨두고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앞서 좀 시장 분석에서 힌트를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첫 번째 밀키트 종목부터 알려드리면은요. 앞서 힌트를 좀 주셨습니다. 최근에 한 2거래일 정도 시장에서 중입자 치료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저 좀 양자에 이어서 어려운 분야가 아니었나 싶은데 봤더니 중입자 치료가 그 기존 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원래 암세포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들까지 파괴가 되는데 중입자 치료는 딱 그 세포만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효과가 나왔다는 소식에 사실은 모비스가 2거래 연속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저희는 모비스는 이제 너무 높은 자리가 아닌가. 그렇다면 다른 관련주 전문가님 보실 수 있는 종목 들고 온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 밀키트 종목은 비츠로테크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이 비츠로테크입니다.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 때 이름부터가 중입자 치료와 관련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그래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앵커님, 빛으로 기술을 만들면 어떤 우리가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빛으로? 예, 그렇습니다. 비츠로테크 기술을 만드는 기업이 바로 이 비츠로테크입니다. 네. 자, 농담 삼아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기업명이 거기서 따온 건가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이 기업이 적어도 이 빛으로 기술을 만드는 기업인 비츠로테크라는 게 굉장히 이 사명과 굉장히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담 삼아 좀 가볍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적어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허술하게 드릴 만한 내용들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자세한 내용은 한번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입자 치료. 최근에 중입자 치료라는 게 굉장히 시장에 핫하게 좀 떠오르고 있죠. 전립선암을 지금 가졌던 60대 이 환자분께서는 이 암덩어리가 모두 이 중입자 치료를 통해 한 번에 소멸이 됐다. 후유증 없이 완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입자 치료가 도대체 무엇인가? 또 새로운 또 제약 바이오, 바이오 기술력, 또 바이오 의료 장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 부분들을 좀 더 쉽게 한번 풀어드리자면 이 우리가 기존의 암을 제거하려고 하면 별도의 수술을 거쳐서 완치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항암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몸에 무리가 많이 가죠. 그리고 한번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좀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죠. 병원 가는 것만 해도 무서운데요, 사실. 윤수림 멘토는 이 체했을 때 침으로 손을 닦는 것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 저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스럽게 종양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기존에는 이 전신 마취를 하고 이렇게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개념 자체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신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윤수림 멘토가 이렇게 누워서 중입자 치료 기계에 들어가면 아무런 마취와 아무런 시술 없이 통과만 하면 수술이 끝나 있는 겁니다. 그냥 공항 검색대에 지나가는 캐리어처럼 이렇게 되면 치료가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엑스레이 검사를 받을 때 지금 중입자 치료 기계에 들어가서 가만히 누워서 지나가면 그냥 이렇게 수술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이 탄소 이온이라고 하는 이 빛의 속도의 70%보다 좀 더 낮은 속도로 70%의 속도로 이 빠르게 빛을 쏘아서
그래도 굉장히 빠른 속도죠. 네, 빛의 속도의 70%면은 뭐 윤수림 멘토보다 확실히 빠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70%의 속도로 빛을 이렇게 쐈을 때, 그 몸을 통과하면서 그 몸 사이에 네. 핵 분열 반응이 중입자 폭발 에너지가 일어나면서 네. 같이 우주선이 예를 들어 운석을 격추하듯이 이렇게 암세포를 폭발시켜서 없애는 겁니다. 근데 또 네. 정상 세포는 놔두고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격추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우리 혁신 기술 지금 시장에 지금 연세대 의료 세브란스 병원에서 네. 지금 이걸 지금 성공을 했다라는 데이터가 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네. 자 이렇게 중입자 치료에 대한 이 기술력과 시장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런 관련주가 바로 이 비츠로테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자 그러면은 비츠로테크가 여기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비츠로테크라는 기업은 원래 1차 전지 그리고 우리가 뭐 2차 전지가 굉장히 핫했을 때 이런 뭐 2차 전지 관련된 뭐 배터리라든지 전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 원래는 에너지, 뭐 전력 설비 이런 쪽으로 알고 있었긴 하거든요. 네, 이 비츠로테크라는 기업이 원래 우리 시장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주 사업 부분도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 빛이 통과하고 네. 에너지가 전류가 통과하는 이런 터미널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우리가 통과막이라고 하죠. 이런 이런 터미널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전송기를 지금 비츠로테크가 이전에 개발 이력이 있다. 이런 포인트로 비츠로테크라는 기업이 다시 한 번 더 이런 중입자 치료 관련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전기가 통하고 에너지가 이동하는데 당연하게 이동하는 이런 전송기가 굉장히 필요하겠죠. 네. 네, 그런 역할을 했던 기업이 개발 이력이 있었던 기업이 바로 이 비츠로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정말 빛으로 기술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츠로테크가 지금 이 중입자 치료 관련주로 지금 시장에 다시 한 번 더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고 네. 지금 중입자 치료가 뭐 세부적인 내용들은 뭐 비용이라든지 뭐 실비 처리라든지 그리고 뭐 기존에 국내에서는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병원들이 없었다 보니까 뭐 이렇게 글로벌하게 영향력을 좀 차지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포인트에 있어서 중입자 치료가 앞으로 더 시장이 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네. 지금 이미 예약이라든지 이 진료 예약이라든지 이런 모든 중입자 치료 관련된 시장에 관심도도 뜨거워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무관하게 우리는 이 중입자 치료 관련주로 오늘 비츠로테크를 중요하게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비츠로테크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윤수림 멘토님 준비해주신 종목은 비츠로테크입니다. 지금 이 힘든 시장 그리고 바이오 산업계의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한 종목인 것 같은데요. 뭐 원래는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중입자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라는 소식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술력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비츠로테크의 자세한 가격 전략 저희 잠시 후 개장하고 나서 다크호스 라인과 함께 전문가님의 설명 다시 한번 들어볼 예정이고요.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 기업 분석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제공약주입니다. 최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제공약해서 가져오시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정말 뚜렷한 수급과 펀더멘탈 그리고 그 트렌드 맞는 타이밍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SY 같은 종목처럼 전문가님 알려주시는 타이밍에 함께 하시다 보면은 또 단기간에 강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전에 8월 28일에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약 한 달여 만에 지금은 3주 만에 다시 가져오신 토마토 시스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토마토 시스템 굉장히 좋아한다고 이름부터 건강한 에너지가 느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토마토 시스템 전문가님께서 8월 말에 소개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2차 목표까지 도달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가져오셨다는 얘기는 저희가 또 목표 주가를 한번 상향 조정해봐도 좋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네, 그렇죠. 오. 한 번 더 레벨업의 시점이 다가왔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3주 전에 제가 토마토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굉장히 빨리 이야기를 드렸네요. 네. 상승이 나오기 전에 네. 정확하게 이렇게 토마토 시스템을 공략을 해드렸는데 최근에 이렇게
토마토 시스템이 좀 따끈한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의미가 깊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8월 28일 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네요. 네,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또 30% 가까운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진입 타이밍 알려준다고 하시니까 한번 귀담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이 종목 전문가님께서 미리 선점을 해주셨지만 비대면 진료 관련된 모멘텀으로 계속 시장에서 좀 그 이후 주목을 받았고 어제 또 새로운 좋은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뭐 어제 토마토 시스템의 상승 흐름을 이끌어낸 이 포인트가 바로 이 엑세스베이 이 프로그램이 이제 GS 인증을 1등급을 받았다. 1등급, 이런 네. 이슈로 당연히 1등급은 항상 좋죠. 1등급이면 뭐 서울대도 갈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의료 AI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내에서 서울대급의 이런 등급을 받은 이 토마토 시스템의 설문조사 솔루션이 바로 이 전일 상승의 모멘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앵커님 혹시 우리 스무고개를 앵커님께서는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저는 많이 했던 것 같고 사실은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선 친구들과 함께 모이는 그런 신나는 자리에서 게임을 한 적도 있고요. 네. 스무고개와 토마토 시스템이 연관이 있는 걸까요? 네, 뭐 사실 스무고개를 이야기를 드릴 때 대부분 질문의 수량이 많아질수록 이미 결과가 우리가 네.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한 15개 정도의 질문을 하게 되면 점점 이렇게 점점 이런 좁혀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비대면 진료와 우리가 이 스무고개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네. 이 네. 우리가 설문조사든지 뭐 비대면 진료라든지 대략적으로 이런 문항수가 많고 우리가 이런 문항수가 많이 뭐 있을수록 이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이 사람의 병명이라든지 혹은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추려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추산이 되는 구조인데 네. 비대면 원격 진료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뭐 목이 아픕니까? 아니요. 뭐 예를 들어 심장이 아픕니까? 예. 네. 목이 아픈데 목이 안 아픈데 심장이 아프면 이거는 뭐 어떤 병일 확률이 높다. 이런 형태로. 네. 그러면은 그렇게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자연스럽게 설문조사 프로그램과 이런 솔루션, 이런 기술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건데 제가 이전에 이 토마토 시스템을 원격 진료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이 원격 진료 관련된 프로그램의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시장에 점유율을 높게 차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런 기술력으로 이제 GS 등급의 1등급을 획득을 했다라는 건 이제 비대면 진료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땐 토마토 시스템의 프로그램이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최근에 이슈들이 더 나타났습니다. 이 비대면 진료를 암까지 좀 확대를 하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비대면 진료 AI가 확대가 될수록 이제 굳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지겠구나. 이런 형태로 네. 시장에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의사를 만나지 않아도 암 진단까지 받을 수 있다. 이게 좀 주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확하게 이 의사를 만나지 않아도 암 진료까지 확대를 한다라는 건 그러면 비대면 진료로 이제는 의사가 굳이 필요가 없구나. AI만 있으면. 네. 자, 그러면은 그런 비대면 진료가 확대가 되고 의사가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병도 모든 이 치료도 이런 뭐 약을 처방받는 것도 네. 이제는 재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네. 그러면은 이 암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비대면 진료 프로그램이라든지 비대면 진료 서비스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당을 한다라는 건 결국에 토마토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 네. 사실은 뭐 대학병원, 상급병원을 가면은 저는 너무 힘든 게 일단은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대기 시간 너무 길고 또 내 예약 시간에 가서도 사실 그 시간에 맞춰서 진료 받기가 정말 힘든 게 현실인데 네. 이럴수록 저도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긴 합니다. 네, 뭐 저도 몸이 크게 아프지 않아서 이렇게 병원을 자주 가진 않지만 네. 가끔 가다가 병원을 갈 때 이 진료 시간을 좀 기다릴 때 괜히 좀 이렇게 시간이 너무 길게 소요되는 게 아닌가. 언제쯤 내 이름을 불러줄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곤 하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이 원초적으로 좀 이렇게 고쳐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삶의 질도 좀 나아질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AI가 판독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네. 진료를 보는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동반해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토마토 시스템의 매력적인 포인트 중 하나는 결국에 이런 다양한 사업과 이 재무제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토마토 시스템을 이전에도 이야기를 들을 때 이 토마토 시스템 절대 허술한 기업이 아니니
우리가 매출의 성장이나 영업이익률 이런 정량적인 관점으로 봐도 우리가 생소한 기업이니만큼 정말 허술한 기업은 아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토마토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드렸는데 여전히 이 관점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생소한 기업이지만 그렇다고 허술한 기업은 아니다. 이런 포인트로 우리가 한번 토마토 시스템을 지켜보면서 오늘 토마토 시스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8월 28일 이 종목을 소개해 주실 때도 굉장히 고평가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 관점 유효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 제공약주 토마토 시스템, 저희가 이미 2차 목표가 넘어선 지 오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종목의 상승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의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9월 21일 목요일 오늘 시장도 출발했습니다. 현재 시간 9시 5분 20초가량 지나고 있습니다. 우선의 양지수 지금은 하락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코스피 0.55% 내리면서 2,545포인트까지 떨어져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0.74%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876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장 초반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은 양시장에서 동반으로 물량을 내놓고 있는데 매도세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양시장에서 순매수로 대응하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254억 원, 코스닥에서는 182억 원 정도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 테마도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테마 역시나 핵융합 에너지, 이 종목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중입자 치료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으로 오늘 3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비스는 어제까지 2거래 연속 상한가로 마쳤었는데 오늘도 18% 넘는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비추로테크 역시나 10% 넘는 두 자릿수 급등으로 시작합니다. 주가는 1,75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학 섬유 쪽 테마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성한이 14% 정도의 상승으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베트남 공장에서 재련한 히토류가 금속 시제품 성분 테스트에서 납품 기준 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에 오늘 장 강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 중국에서 히토류 관련해서 또다시 수출 제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에 관련된 수혜까지 지켜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개별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비스에 이어서 셀바스 헬스케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셀바스 헬스케어 역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울트라 사이트와 함께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하고 AI 심장 초음파 사업을 선점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장 17%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는 11,57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위메이드 그룹주들의 상승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메이드는 20% 가까운 상승, 위메이드 플레이는 지금 준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위메이드 맥스 역시나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위메이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액토즈 소프트로부터 미르의 전설 게임 라이선스 계약금인 5천억 원을 수령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 1,000억 원을 어제 수령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이 그룹주들 일제히 강한 상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지수는 우선 하락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개별 종목들의 이슈가 시장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우리 밀키트 종목들의 상승 흐름도 너무나 좋은데요. 자세한 타점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방송 초반 짚어주셨던 대로 오늘 시장 지수는 좀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다행히 큰 폭의 낙폭까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는 와중에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각계 전투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밀키트 종목 비츠로테크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현재 9% 가까운 상승 보이면서 전문가님께서 기업 분석해 주실 때 시초가 공략해 보셨던 분들께서는 벌써 높은 수익을 챙겨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1,6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상거래 연속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얼마까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비츠로테크 물론 우리가 높게 지켜봐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네.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은 다크호스 라인이 항상 알려주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이 포인트에 맞춰서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을 보게 되시면 현재 다크호스 라인에 비츠로테크가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은 좀 돌파를 하고 이렇게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을 돌파를 하고 또 한 번의 상승을 이끌어냈다는 건 이 섹터의 힘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과거 흡사 이전에 뭐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거의 이러한 패턴으로 움직여줬죠. 자, 그러면은 이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이 곧 지지 구간이 된다. 지지 구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이런 구간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의 구간에 이렇게 넉넉한 밴드 범위를 잡고 대응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전 고점, 전일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지지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물량이 좀 흔들고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비츠로테크가 다시 한 번 더 물량을 자리를 잡고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 장중에 추가적으로 11,000원, 11,500원, 12,000원 구간까지도 상승 흐름을 뽑아낼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은 높다. 하지만 우리는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 기준을 잡고 이렇게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9,600원 구간, 9,600원 구간에 이탈하지 않았을 시에는 이 구간에 추세가 살아있다. 한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600원대 구간 손절가로 이 필수적으로 우리가 대응 범위를 잡고 진행을 하되, 그럼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현재 구간 대비해서 1,600원 구간 대비 현재 1,300원 구간까지는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그럼 1차 목표가는 우리가 어디로 잡아보는 게 좋을까 했을 때, 자, 1차 목표가는 짧게 보신다라고 하면 11,000원 구간,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우리가 길게 본다라고 하면 11,500원 구간, 아주 만일 11,500원 구간까지 돌파를 하고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는 정말 12,000원 구간 전고점까지도 보셔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분할로 지금 섹터와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만큼 네. 우리가 이런 움직임을 동반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비츠로테크 이렇게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힘든 시장 속에 한 줄기 빛, 오늘 비츠로테크 가격 전략도 짚어주셨습니다. 9,600원의 대응 범위로 한번 잡아보시고요. 1,300원부터는 매수 가능 범위로 알려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현재 지금 1,6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1차 목표가 단기적으로 11,000원 넘어선다면 11,500원까지도 지켜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마토 시스템, 잘 익은 토마토처럼 오늘 빨간불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1.5% 정도 강세 보이면서 이 종목 역시나 다시 한번 신고가를 좀 쓰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7,38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자, 우리 토마토 시스템은 지난번 2차 목표가 가볍게 뚫어 올린 만큼 네. 지금 좀 목표 주가 상향 조정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마토 시스템도 동일하게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토마토 시스템도 사실 이전 고점을 좀 돌파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음봉이 우리가 시가 대비 이 종목을 대응을 했을 때 이 종목은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지만 자,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움직이는 상황에서 충분히 물량을 소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토마토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기술력 그리고 수급 트렌드 펀더멘탈 모든 것들을 일맥상통하는 구간에서 지금 우리가 굳이 이 종목의 흔들림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토마토 시스템은 현재 구간 충분히 너무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전 고점의 물량들을 좀 소화를 하고 이런 고점들의 물량을 소화를 하고 지금 흘러가는 시점에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토마토 시스템의 이런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은 점검을 해봤으니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 트렌드에 대한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 지금 제약바이오부터 시작해 의료, AI, 의료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라는 건 일단은 매수세가 이전에 들어왔던 캔들들 대비 지금 매도세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즉 이 하락은 가짜 하락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캔들들이 우리에게 겁을 주고 있을 때 한번 대응 가능 밴드 범위를 살펴보자면 현재 7,500원 구간부터 시작해 7,300원대 구간이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그러면 1차 목표가는 우리가 어디로 잡아보는 게 좋을까 했을 때 현재 구간 내에서 우리가 1차 목표가는 8,100원 구간 8,100원 구간까지는 우리가 1차 목표가로 한번 바라봐도 좋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그럼 2차 목표가는 어디로 잡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아주 만일 이 종목이 8,100원 구간을 돌파를 하고 상승 흐름이 더 나타났을 경우에 8,500원 구간을 우리가 2차 목표가로 잡고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손절가는 어디로 잡고 설정해 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정확하게 6,000원 구간. 6,000원 구간. 왜? 이 매수세가 들어온 캔들들을 부정하고 다시 한 번 더 이전 지지 구간을 이탈하는 구간에 지금 주가가 4,750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을 만한 리스크는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런 리스크는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6,000원대 구간에서 한번 이 종목의 추가적인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면서 이탈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종목을 추가적으로 비중을 한번 담고 대응해보는 것 또한 방법이겠죠. 자, 일단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구간 내에서 밴드 범위 내에서의 대응과 이 6,000원대 구간에 이탈을 했을 때 손절 대응은 우리가 짧게 한번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토마토 시스템 주간 점검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마토 시스템 지난 8월 28일에 소개해 주셨던 2차 목표가 넘어서고 자리 잘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노려보신다면은 6,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해 보시면 되겠고요. 1차 목표가로는 8,100원, 넘어선다면 8,500원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오늘 방송 종료 전에 하단에 나가고 있는 방법 통해서 전문가님의 실시간 무료 전략을 메시지로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테니까 방송 종료 전에 얼른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남은 시간도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후 4시 너튜브에서 진행되는 무료 방송도 윤수린 멘토 검색하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종목 더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 좀 힘든 와중에도 의료기기 관련주들은 상승이 나왔는데요. 오늘장 우리 시장 전문가님께서 9월 13일에 포착해 주셨던 엑세스바이오 역시나 오늘장에서 5% 넘는 강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 보면 윗꼬리가 계속해서 달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엑세스바이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도와주세요. 네, 엑세스바이오는 저희가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래 가지, 네. 꼬리 그리고 윗꼬리. 아랫꼬리와 윗꼬리가 달리는 구간 내에서 최근에 엑세스바이오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자, 이런 구간에서 추가적인 저항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구간 내에서도 이 아랫꼬리 구간인 지금 1,600원 구간 1,600원 구간에서의 지지가 나타나는지 혹은 다크호스 1차 상단선까지 한번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고 이 구간 내에서 12,000원 구간에서 저항이 나타나는지 즉 꼬리가 달리는지 이 여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장대 음봉 캔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라든지 현재 구간 내에서 짧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엑세스바이오를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전 매수가 대비해서 충분히 많이 올라온 구간이니 차차 비중 조절로 정리를 해보시는 것 또한 수익 실현 대응을 해보시는 것 또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엑세스 바이오 투자하셨던 분들 큰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장 속에서 빨간불로 시작하고 있는 오늘 밀키트 종목들. 첫 번째 종목은 에너지 관련주, 최근 중입자 치료 관련해서 좀 기대를 받고 있는 비츠로테크 담아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제공약주입니다. 토마토 시스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판단은 언제나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또 벌써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